안녕하세요. 2027학년도 수능 특강 세계지리 문제 해설입니다. 수능 기본 문제 1번 지도의 가나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는 유라시아 대륙 동안에 있는 우리나라죠. 점을 찍어 놓은 걸 보니까 서울인 것 같은데 서울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유라시아 대륙 동쪽은 몬순 계절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연교차가 크고 여름에는 우기, 겨울에는 건기, 강수량이 적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유라시아 대륙 동쪽은 몬순 기후다. 그 다음에 나는 북아메리카에서 중위도고요. 대륙의 서쪽이니까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요. 지중해성 기후는 기호로 CS. 여름에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아서 고온 건조하고 겨울에 바다에서 불어오는 편서풍의 영향으로 온난 수변하잖아요. 선택지 볼게요. 1번 가는 나보다 겨울 강수량이 많다. 겨울 강수량은 가는 건기고요. 나는 겨울철이 상대적으로 우기니까 설명이 틀렸네요. 2번 가는 나보다 계절풍의 영향이 크다. 맞는 설명이죠. 정답은 2번. 3번 가는 나보다 최하늘 평균 기온이 낮다. 의도는 비슷하지만 가가 연교차가 훨씬 크기 때문에 겨울철에 기온이 많이 떨어져요. 4번 나는 가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작다. 5번 나는 가보다 여름 강수 집중률이 낮다. 지중해성 기후는 여름에 고온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1년 강수량, 연 강수량에 비해서 여름 강수량의 비율인 여름 강수 집중률은 지중해성 기후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2번 다음 자료는 온라인 게시물의 일부이다. 그래서 설명하는 지역의 특성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런던 살이래요. 런던은 대표적인 서한 해양성 기후가 나타나는 곳이잖아요. 밑에 설명을 보면 1년 내내 우중충한 날이 많아서 이게 사람은 동물도 마찬가지지만 햇빛을 일정 이상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서한 해양성 기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날이 맑고 햇빛이 비치는 날이면 일광욕을 즐겨요. 이건 자연에 적응하는 거죠. 기억, 연 강수량보다 연 증발량이 많다. 여기에 해당하는 건 건조 기후죠. 그런데 서한해양성 기후는 대표적인 습윤 기후 지역이잖아요. 니은 최하늘 평균 기온이 영하 3도 미만이 아니라 영하 3도 이상이다. 디귿 연중 해양에서 불어오는 편서풍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그래서 연중 강수량이 고르고 연교차가 작다. 리을 가축 사육과 식량 및 사료 작물 재배가 함께 이루어지는 혼합 농업이 발달하였다. 서한해양성 기후의 특징이죠. 정답은 5번. 3번 그래프의 가다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의 AC에서 고른 것은 이런 문제는요. 자신이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정답을 찾으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했어도 모르는 내용이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게 나왔다 그래서 당황하면 안 돼요. 계속 강조하는 말이지만 열심히 공부를 했다. 어떤 문제가 나와도 자신 있다 할 정도로 공부를 했으면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그건 정답을 찾는 거하고는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A 지역은 자주 물어보는 지역은 아닌데 위도나 위치를 봤더니 서한 해양성 기후가 나타나는 곳이에요. 자, 물론 북반구니까 노스 N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B는 케이프타운인데 남반구에 있는 지중해성 기후를 물어볼 때 굉장히 자주 제시를 해요. 그런데 C는 선생님 기억에는 처음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후인지 사실 선생님도 잘 모르겠어요. 여기 남아프리카 쪽에서는 이쪽 해안가 지역은 서한 해양성 기후가 나타나는데 C는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정답을 찾는 거하고는 C는
별 상관이 없어요. 가나다 세 지점을 물어보는데 두 지점을 알면 나머지 한 지점은 저절로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문제를 푸시면 돼요. 자, 먼저 A, B, C 중에 A는 서한해양성 기후니까 6월부터 8월, 12월부터 2월 사이에 강수량 편차가 적을 거예요. 똑같진 않아요. 강수량이 똑같진 않지만 다른 기후에 비해서 서한해양성 기후는 여름과 겨울철에 강수량 차이가 적다. 물론 열대우림 기후도 그렇긴 하죠. 그러면 가나 다 중에 여름과 겨울의 강수량 차이가 비율 차이가 제일 적은 건 다죠. 가는 많고 적고 나는 적고 많고 차이가 큰 데 비해서 다는 상대적으로 차이가 적잖아요. 그래서 A는 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B는 남반구에 있는 지중해성 기후잖아요. 남반구는 12월부터 2월까지가 여름, 그래서 이때는 건기에 해당해서 강수량이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6월부터 8월까지는 겨울철이니까 온난수변하겠죠.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자, 그래서 6월부터 8월까지는 상대적으로 지금 강수량 비율이 높고 12월부터 2월까지는 강수량 비율이 낮은 가가 B일 거예요. C는 잘 모르겠어요. 이 문제에서도 C는 중요하지 않아요. 다하고 가, 그러니까 A하고 B를 가지고 정답을 찾는 거거든요. 가는 B래요. 가는 B. 그 다음에 다는 A래요. 그러면 정답은 4고요. 4번이고요. 그 다음에 나는 C니까 C가 나가 되겠네요. 정답은 4번. 4번. 지도에 표시된 가나 기후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는 북반구에 있는 서한 해양성 기후고요. 나는 지중해성 기후죠. 선지 1번. 가는 나보다 호남 농업이 활발하다. 맞는 설명이네요. 정답은 1번. 2번. 가는 나보다 겨울 강수 집중률이 높다. 지중해성 기후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잘못된 설명이고요. 3번. 가는 나보다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많이 받는다. 지중해성 기후는 여름철에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고온 건조하죠. 4번. 나는 가보다 대체로 연평균 기온이 낮다. 이건 뭐 유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나가 더 적조뚝에 가까우니까 저위도에 위치하니까 상대적으로 잘못된 설명이에요. 5번. 나는 가보다 계절에 따른 하천 수위 변동폭이 대체로 작다. 서한해양성 기후는 연중 강수량이 고르니까 하천의 수위도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 않고요. 지중해성 기후는 여름이 건기, 겨울이 우기니까 하천의 수위 변동폭이 당연히 크겠죠. 그래서 얘는 잘못된 설명. 5번. 5번 문제도 앞에서 살펴봤던 3번 문제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떤 점이 비슷하냐면 아는 것만 가지고 풀면 된다. 자, 여기에서 가일 때는 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물어봐요. 유라시아 대륙 동쪽이고요. 그래서 몬순 기후가 나타나기 때문에 여름에는 우기, 겨울에는 건기, 그리고 연교차는 굉장히 크다. 그 다음에 나는 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제시하는 남반구에 있는 지중해성 기후예요. 그래서 여름철에 고온 건조한데 남반구는 12월부터 2월까지가 여름철이잖아요. 그 다음에 다는 시험에서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 지역이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닌데 100%다 지역은 몰라도 정답하고는 정말 아무 상관이 없더라.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역시 가하고 나를 바탕으로 푸는 거다. 자, 여름 강수 집중률 볼게요. 여름 강수 집중률은 지중해성 기후가 굉장히 낮잖아요. 뭐 사막은 1년 내내 이렇게 강수량이 적으니까 뭐 계절별 집중률을 따질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계절별 강수 집중률을 따진다. 이때 여름철의 강수 집중률이 낮다. 제일 낮은 건 지중해성 기후예요. 그래서 낮음은 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유라시아 대륙 동쪽의
몬순 기후는 여름철에 강수량이 많잖아요. 겨울엔 건조하고. 그래서 여름 강수 집중률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높음은 가가 되겠죠. 그래서 중간인 여기 가운데가 다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6월부터 8월 강수량은 자, 이건 뭐 상대값이 아니라 절대값인데 6월부터 8월 북반구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근처를 기준으로 하면은 여름철이잖아요. 그리고 이때는 강수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장마의 영향도 받고 태풍의 영향도 받고요. 그래서 제일 많은 건 가예요. 가. 그 다음에 나는 지중해성 기후인데 겨울철에 남반구니까 6월, 8월이 겨울철이잖아요. 겨울철에 우기에 해당하죠. 뭐 그렇다고 해서 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리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강수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나는 어쨌든 여기 아니면 여긴데 여기에는 아무것도 기후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여기 가운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6월부터 8월까지 강수량이 제일 적은 건 다가 돼요. 다시 말하지만 다는 모르더라도 가와 나만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이 문제에서는 A, B, C가 어떤 기호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자, 가를 봤더니 가는 A네요. A. 그 다음에 나는 이렇게 봤더니 C고요. 나는 C. 그럼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다는 이렇게 B가 되는 거고요. 6번. 다음은 여행 상품 정보의 일부이다. 해당 여행지를 지도에 A2에서 고른 것은 호메로스의 황금 액체라고 되어 있는데 올리브래요. 올리브 대표적인 수목 농업으로 재배하는 작물이죠. 뭐 안달루시아 뭐 어느 지역인지 사실 알 수가 없고요. 고등학생들이 어쨌든 이 문제에서는 올리브 그래서 올리브를 재배하는 대표적인 지역은 지중해성 기후인데 자 지도에서 A는 서한해양성 기후, B는 지중해성 기후, C는 열대 우림 기후, 그 다음에 D는 이걸 사바나 기후냐 아니면 열대 몬순 기후냐 고민하지 마시고요. 열대 기후인데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기후 뭐 그 정도만 구분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E는 냉대 기후거든요. 이 단원에 해당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학생들이 조금 헷갈려 하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점이 헷갈리냐? 몽골 만약에 여기에 점이 찍혀 있다. 그럼 여기는 건조 기후일까요? 냉대 기후일까요? 이게 애매하죠. 사실은 뭐 거리가 가깝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고등학생들은 몽골 하면 당연히 초원, 뭐 사막도 일부 있지만 건조 기후가 제일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몽골 안에 점이 찍혀 있으면 이건 건조 기후구나. 근데 몽골을 조금이라도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냉대 기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E는 냉대 기후예요. 지중해성 기후는 B만 해당하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7번. 다음 자료는 여행 중 농업 경관을 스케치하고 정리한 것이다. 지도에서 찾아봤더니요. 가는 모자를 봤더니 그리고 변홍사를 짓고 있다. 그래서 베트남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지도에서 베트남은 B죠. 뭐 베트남인지 모른다 하더라도 아시아의 몬순 기후 지역에서 벼농사를 주로 지으니까 여기에 있는 건 B밖에 없죠. 그 다음에 나는 오렌지 대표적인 수목 농업 작물이잖아요. 지중해성 기후를 찾으시면 돼요. 지중해성 기후는 중위도 대륙의 서쪽 해안 자 그래서 C가 지중해성 기후가 되겠네요. 정답은 B, C니까 3번이네요. 8번 다음 글의 기역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기역 알프스 산맥 이 지역의 목동은 즉 이목 물어보는 거죠. 이목 여름에 저지대로 내려와서 여름에는 고온 건조하기 때문에 고지대로 올라가고요. 겨울철에는 고지대는 너무 추우니까 그리고 저지대는 온난 수변하니까 저지대로 내려오죠. 설명이 틀렸네요. 니은 라인강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프랑스, 독일을 거쳐 네덜란드까지 이어진다. 그래서 라인강이 흐르는 유역일 때는 서한해양성 기후가 나타나요. 그래서 겨울에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크게 받는다?
여기에 해당하는 건 사바나 기후죠. 그래서 니은은 잘못된 설명. 리을은 잦아진 가뭄,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다. 뭐 유럽 전체가 가뭄이 잦아졌다. 이건 특정 국가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지구온난화를 비롯해서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는 거죠. 디귿, 디귿의 배경으로는 유럽 내륙 수운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다. 수운이 발달했다. 계절에 따라서 강수량 차이가 적기 때문에 하천 수위도 변동폭이 작아서 운하가 발달하기에 유리하다. 맞는 설명이죠. 정답은 5번. 수능 실전 문제 1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기후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A, C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가나 시기는 각각 1월, 7월 중 하나임. 자, 이런 문제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혹시 시험 시간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마지막에 푸세요. 괜히 시간 오래 잡아먹고 다른 문제 푸는데 지장을 줄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런 문제는 하나씩 대입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가, 나는 각각 1월, 7월 중 하나이니까 가가 1월이면 나가 7월이고 가가 7월이면 나가 1월인데 이렇게 각각 대입해봐가지고 맞으면 그게 맞는 거고요. 만약에 잘못 대입했다 그러면 뭔가 안 맞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실제로 푸는 건 아니니까 적용을 해보면은요. 가를 일단 7월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북반구가 여름이고 남반구가 겨울이죠. 그 다음에 나는 당연히 그러면 1월이 되겠죠. 이렇게 가정을 하고 자료를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지도에서 세 지역을 봤더니요. 북반구에 있는 이 지역은 지중해성 기후죠. 지중해성 기후. 7월 무렵이 건기, 고온 건조하죠. 그 다음에 아프리카 남서부에 있는 여기는 마찬가지로 지중해성 기후인데 남반구예요. 여기는 여름철이 1월 무렵이니까 1월 달이 고온 건조하고요. 그 다음에 인도 이 지역은 열대 기후가 나타나지만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잖아요. 물론 7월이 우기고요. 그 다음에 1월 무렵이 건기예요. 그러면 나 시기 1월이라고 지금 가정을 했으니까 이 시기의 강수량을 보면은요. 1월 달에는 여기 지점은 남반구의 지중해성 기후는 1월 달이니까 건기. 그 다음에 인도 여기도 1월 달이니까 건기. 그리고 여기 모로코에 있는 이 지점만 1월 달이니까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많겠죠. 그런데 강수량도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세 지역의 평균에 비해서 50mm 정도 더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강수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역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1월 달이 나라고 가정을 했더니 여기가 C가 되는 건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A하고 B는 강수량만 보고는 구분할 수 없죠. 둘 다 강수량이 적은 거니까. 자, 그러면 7월에 평균 기온을 보고 구분하시면 돼요. 자, C는 이미 나왔으니까 A하고 B, 7월 달에는 당연히 북반구가 기온이 더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인도 여기가 A고요. 아프리카 쪽 여기가 B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더니 뭐 오류가 나거나 안 맞는 부분이 있거나 그러진 않죠. 네, 이렇게 하시고 보기를 보면 돼요. A는 B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작다. 적도에 가까이 있으니까 맞는 설명. B와 C는 여름의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크게 받는다. 지중해성 기후다. 맞는 설명이죠. 정답은 1번이네요. 자, C는 A보다 1월 시기에 낮 길이가 길다. 1월 달에는 북반구뿐만 아니라 1월 달에는 남극에 가까울수록 낮의 길이가 길잖아요. 설명이 잘못됐고요. 리을 A와 B는 B가 아니라 C는 북반구, 그 다음에 B가 남반구에 있네요. 잘못된 설명이죠. 2번 다음 글의 기억에 대한 니은의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A2에서 고른 것은 쭉 읽어보면은요. 기억은 연중 강수가 비교적 고르고 맑은 날이 적대요. 자, 서한 해양성 기후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니은은 강렬한 햇빛과 맑은 날이 많은 아프리카 남부 지역의 기후 환경이다. 여기는 지중해성 기후가 될 거고요. 기억에 대한
니은의 특성, 서한 해양성 기후에 대한 지중해성 기후의 특징을 물어봤으니까 겨울 강수 집중률은 높다. 그 다음에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는 기간은 길다. 여름철 강수량은 적다. 여기에 해당하는 걸 찾아보면 A가 되겠네요. 정답은 1번. 3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두 지역의 기후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A하고 B는 둘 다 서한 해양성 기후 지역이에요. 그래서 영하 3도보다 둘 다 지금 최하늘 평균 기온이 높죠. 그리고 22도보다 최단월 평균 기온은 둘 다 낮아요. 그런데 차이가 뭐가 있냐? 연교차도 조금 차이가 나고요. 근데 연교차보다도 강수량의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자, 월 평균 강수량이 만약에 100mm다. 그러면 연 강수량은 1200mm가 되는 거거든요. 1200mm면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많은 거거든요. 그런데 나는 연평균 강수량이 지금 200mm가 넘죠. 여기는 정말 비가 많이 내리는 거예요. 이런 지역은 우리가 외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스칸디나비아 산맥이 이렇게 있고 편서풍이 이렇게 불 때 지형성 강수가 내리는 A 근처는 연 강수량이 많다 강조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나가 A고요. 가가 B예요. 기억, 가는 나보다 7월의 낮 길이가 짧다. 여기다 쓸까요? 나고요. B가 가니까 7월 달은 나가부터 북쪽에 있는 나가 가보다 낮의 길이가 더 길겠네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 그 다음 가와 나의 연 강수량 차이에는 지형성 강수, 지형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다. 맞는 설명이고요. A는 온대기후, B도 온대기후다. 리을 가는 A, 가는 B고요. 나는 A에 해당한다. 정답은 1번. 4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월별 기온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서 먼저 구분해야 될 곳은요. 그래프에서 다예요, 다. 다는 가, 나보다 연교차가 훨씬 크잖아요. 그래서 연교차는 고위도로 갈수록 커지고요. 그 다음에 대륙의 서쪽보다는 대륙의 동쪽이 연교차가 더 크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가 다예요. 여기가 다고요. 그 다음에 가하고 나를 봤더니 연교차도 조금 다르긴 하지만 최나널 평균 기온 차이가 꽤 벌어져요. 그래서 그래서 저위도에 있는 여기가 가가 되고요. 여기가 나가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선지를 보시면 돼요. 1번 가는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다. 태평양 연안이 아니라 대서양 연안이고요. 2번 나는 겨울 강수량이 여름 강수량보다 많다. 나는 전형적인 지중해성 기후 지역. 자, 그래서 겨울 강수량이 여름 강수량보다 많다. 맞는 설명이네요. 3번 가는 나보다 적도와의 최단 거리가 멀다. 가가 더 가깝죠. 그 다음 4번 나는 다보다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다. 지중해성 기후는 여름 강수 집중률이 낮다. 5번 다는 가보다 본초 자오선과의 최단 거리가 가깝다. 대서양 너머에 영국이 있으니까. 정답은 2번. 5번 다음 글의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역 기후 지역은 연중 비가 내리는 날이 많고 강수가 비교적 고른 편이다. 그리고 쭉 봤더니 뭐 최종 빙기 때 빙하로 덮여 있고 뭐 그 다음에 기온의 연교차가 작고 겨울이 온화하다. 혼합 농업이 발달해 있다. 기역은 서한 해양성 기후네요. 선지 볼게요. 기역 기후 지역은 연 강수량보다 연 증발량이 많다. 건조 기후이다. 틀린 설명이죠. 2번 니은은 연중 적도 수렴대 영향을 받기 때문이 아니고요. 연중 바다에서 편서풍이 불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3번 디귿 최종 빙기 때 빙하로 덮여있던 곳인데 리아스 해안, 뭐 피오르 해안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근데 사실 이건 초등학교 때 그 다음에 중학교 때도 공부하는 내용이에요. 잘못된 설명이죠. 리아스 해안은 우리나라 근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해당하는 거고요. 피오르 해안은 빙하 때문에 만들어진 거죠. 4번 리을은
기온의 연교차가 작고 겨울이 온화하다. 대륙 동안보다 대륙 서안에서 잘 나타난다. 맞는 설명이죠. 정답은 4번. 5번. 호남 농업으로 재배하는 대표적인 작물은 뭐 채소나 아니면 밀, 곡물 같은 것들이잖아요. 올리브, 오렌지는 수목 농업, 지중해성 기후 지역의 대표 작물이죠. 6번. 다음 자료의 A, B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도를 봤더니 강수량, 당연히 북부 유럽, 서부 유럽 이쪽은 연중 강수량이 고르니까 이 문제에서는 참고할 게 아니고요. 지중해 연안을 봐야 돼요. 자, 지중해 연안을 봤더니 뭐 그리스라든지 이탈리아 남부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아프리카 북쪽 여기는 대표적인 지중해성 기후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강수량이 매우 적어요. 그래서 지중해 연안이 강수량이 적다. 여름이란 얘기고요. 7월달이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나 시기는 1월달이에요. A하고 B는 둘 다 지금 북반구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여름이면 7월달이면 낮의 길이가 12시간보다 길어요. 그런데 지금 이걸 봤더니 12시간보다 낮의 길이가 짧잖아요. 그리고 낮의 길이가 짧은데 겨울철에는 북쪽으로 갈수록 낮이 짧아지고 남쪽으로 갈수록 낮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낮이 더 짧은 B가 아일랜드 쪽이고요. 그 다음에 A가 에스파냐 쪽이 되겠네요. 1번. A는 B보다 적도와의 최단 거리가 멀다, 가깝다. A는 B보다 혼합 농업이 활발히 이루어진다. 혼합 농업은 B에서 더 활발하다. A에서는 수목 농업. 3번. A는 B보다 가 시기에 7월 시기에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 옳은 설명이네요. 정답은 3번. 4번. B는 A보다 겨울 강수 집중률이 높다. 겨울 강수 집중률은 지중해성 기후가 더 높죠. 여름 강수 집중률은 낮고, 그럼 반대 개념인 겨울 강수 집중률은 높은 거죠. 5번. B는 A보다 가나 시기간 강수량 차이가 크다. 여름과 겨울의 강수량 차이가 큰 건 대표적인 기후는 지중해성 기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설명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